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자세히 말하면 파혼했습니다. 우연히 썰TV 사연을 듣게 됐는데 제가 겪은 일도 엄청난 사연감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 보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전 남편의 밑바닥 인성을 폭로할게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저희 엄마는 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가끔씩 엄마가 저를 데리러 학교에 올 때면 짓궂은 친구들이 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대신 더 펄쩍 뛰며 그런 친구들을 응징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데리러 오지 않으셨지만 저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다리가 불편할 뿐이지 제 엄마인 건 변함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엄마는 마음이 참 여려서 싫은 소리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엄마 대신 목소리를 내고 지키는 역할을 하며 자랐어요. 그러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카페를 하나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페? 아니 갑자기 웬 카페니? 대학 졸업했으니까 전공 살려서 아빠 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으로 대학 갔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나 카페 차릴 거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야?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는 거 봤어?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그래 뭐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깝네. 네가 아빠 일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고생해서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어쩌니. 아빠도 서운하시겠다. 아빠한테는 이미 말씀드렸어.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러니? 응. 한번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시던걸? 가게 자리도 같이 알아봐 주신다고 했어.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럼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고? 당연히 있지. 뭔데? 엄마표 쿠키. 그거 카페에서 팔고 싶은데 엄마가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응. 우리 엄마 쿠키 맛 끝내주잖아. 그리고 카페 차려서 소소하게 쿠키나 빵 만들어서 파는 게 엄마 꿈이었잖아. 그게 언제적 꿈인데 그걸 여태 기억하고 있니?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말해줘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다리 다치기 전에 쿠키랑 빵이랑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줬고 그때 엄마가 만들어준 것들 모두 최고로 맛있었어. 그래서 다시 그 맛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엄마처럼 카페 운영하면서 소소한 행복 좀 느껴보고 싶어서. 도와줄 거지? 나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나랑 같이 하자. 나는 커피 만들고 엄마는 쿠키랑 빵 만들고. 어때? 몸이 불편해지기 전 엄마의 꿈은 예쁜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였습니다. 원래 직업이 제과제빵 사셨어요. 빵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고 나서부터 모든 꿈을 포기하셨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여서 그런가 더 이상 빵과 쿠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저는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꿈을 끌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 중이셨어요. 제가 일을 도와드리고자 대학까지 나왔지만 아빠는 제가 없어도 좋은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 제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역시 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셨고요. 그렇게 아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카페를 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건물 1층에 자리 하나가 났는데 거기서 카페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 그럼 나야 좋지. 그럼 조만간 거기로 계약을 하자꾸나. 아빠 생각에도 거기가 딱인 것 같아. 무엇보다 눈에 확 띄는 곳이라 손님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아빠 회사 옆 건물이라 가끔 들여다볼 수도 있어서 좋을 듯해. 그렇지?
크기면 딱 적당하고 더군다나 아빠 건물인데 가족 찬스 같은 거 있지 않겠어? 나중에 카페 잘 되면 옆으로 더 확장하거나 위층까지 넓힐 수 있잖아. 아직 카페 문도 안 열었는데 넓힐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어찌 알고. 에이,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물론 커피 맛도 중요하겠지만 엄마가 만든 빵이랑 쿠키 맛보면 사람들 다 반할걸? 얘가 또 이런다. 벌써 너무 바람 넣지 마. 안 그래도 잘할 수 있으려나 걱정인데. 아이, 걱정할 게 뭐 있어. 당신 솜씨야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당신이 만든 빵 먹고 싶네. 거기다 카페 차리면 회사랑 가까워서 자주 들릴 수 있겠어. 카페 일 바쁘면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야. 아유, 그렇게 바쁜 거 없어요. 그냥 보통 카페인데 뭐 얼마나 북적거린다고. 우리 둘이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당신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뭐하러 우리까지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회사 직원들한테 홍보라도 많이 할게.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좋잖아. 그건 내가 싫어. 맛으로 승부하고 싶단 말이야. 아빠 찬스는 카페 자리 얻는 것까지만 할게. 혹시라도 회사 직원들한테 말하지 마. 엄마랑 내가 가족인 것도 밝히지 말고. 그거 알면 괜히 자주 팔아줘야 할 것 같잖아.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주기? 알겠지? 아빠는 작은 사업체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옆 건물 상가를 사셨어요. 원래는 회사 확장 목적으로 사두신 건데 그게 무산되면서 상가 건물로 월세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건물 1층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와 엄마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 카페를 오픈했죠. 한동안 사람들이 관심 두고 많이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든 쿠키와 빵이 나름 잘 나갔죠. 그러다 맛집으로 소문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 떨자 엄마는 개업 초기라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주는 거라며 부끄러워 하셨죠. 그러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엄마가 만든 빵과 쿠키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 거봐, 내 말 맞지? 사람들이 다들 엄마가 만든 빵이랑 쿠키 맛있다잖아. 그러게. 다른 집 빵이랑 비슷한데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네. 엄마, 그러지 말고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건 어때? 케이크도 만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달달구리한 마카롱 같은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다들 맛있어하고 좋아하니 힘을 제대로 받은 엄마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기 시작하셨어요. 아예 카페 2층에 베이커리 주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카페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특히 점심때와 퇴근 시간대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많이 애용했죠. 그중에 저희 아빠 회사 사람들도 자주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 사람. 유독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방문해서 쿠폰 도장을 찍었거든요. 거기다 늘 같은 메뉴로 사가서 제 일상의 고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스 화이트 모카 맞죠? 네. 그걸 어떻게... 늘 이걸로 주문하시잖아요. 하루에 2번씩 오시는데 잊을 수 없죠? 참, 혹시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화이트 모카 즐겨 마시거든요. 당 떨어질 때 마시면 진짜 최고라서. 커피 드시면서 달달한 쿠키도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단골에게 드리는 서비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루에 2번씩 쿠폰 도장 찍고 얼굴 도장까지 찍으니 제게 참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카페도 많은데 늘 우리 카페를 찾아주는 단골이 고마워서 가끔 쿠키와 빵을 서비스로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주고받으며 친숙해지게 됐죠. 하루는 빵이 정말 맛있다며 한쪽 매장에 진열된 빵을 모조리 다 구매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빵을 많이 사시네요? 네, 맛있어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렇구나. 휴게 시간 때 같이 드시려나 봐요? 얼른 포장해 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빵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원래 빵을 되게 좋아해서 유명하다는 곳은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긴 뭐랄까, 다른 곳과 달리 풍미가 더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 많이 몰리고 유명해지면 초심 잃기 마련이잖아요. 맛도 점점 정형화되어 가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커피 맛도 최고고. 아,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 엄마께 전해드려야겠어요. 이 빵 다 엄마가 만드시는 거거든요. 저희 카페 위에 주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직접 빵 굽고 만드세요. 손님이 해주신 말씀 전하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카페의 빵과 커피가 좋아서 늘 온다고 하니 그 손님을 볼 때마다 뿌듯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다 매일 2번씩 만나서 친근했고 특급 단골이라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요. 한 번은 엄마 먼저 일찍 퇴근하시고 늦은 시각 저 혼자 카페 마감을 하는데 야근하고 퇴근하던 단골 손님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근처 음식점에서 야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전보다 더 친해지게 됐고 서로 번호를 교환해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아무리 단골이라고 해도 서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린 연락하는 횟수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다 청혼받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결혼도 약속했으니 카페 주방에 있는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음,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미리 눈도장 찍고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예비 장모님이 만드신 빵 열렬하게 좋아하는 거 아셔? 당연히 아시지.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카페 가서 미리 인사 좀 드릴까? 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엄마 이제 카페에 안 나오셔. 그런 지 꽤 됐고. 아니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심각한 건 아니고 좀 무리하셔서 적당히 쉬시는 중이야. 엄마가 만든 빵 잘 나가고 나서부터 엄마가 신이 나셨는지 더 열심히 만드셨나 봐. 그래서 좀 힘들어 하셨거든. 사실 나도 잘 몰랐는데 빵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정성도 정성이지만 체력적으로 꽤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적당히 쉬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빵 만드셔. 그럼 빵은 자기가 가지러 가는 거야?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차로 배달받아. 양이 꽤 돼서 내가 다 가지고 오기 어렵거든. 그렇구나. 아이, 아쉽다. 일찍 인사드리고 점수 좀 따려고 했는데. 그럼 카페는 아예 안 나오신다는 거지? 어느 정도 몸이 나아지면 그때 중간중간 나오실 것 같아. 자꾸 몸이 저리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출근하는 건 무리거든. 그래서 고민이야. 괜히 내가 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업체에서 빵을 들여놓아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이 막 생기네? 그래. 그 방법도 괜찮네. 장모님 빵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푹 쉬셔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점수 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이미 자기는 엄마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엄마가 만든 빵 1호 팬이잖아. 엄마는 거의 주방에서 빵을 만드셨고 다 만들면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페 매장으로 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엄마를 볼 기회가 없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2달 뒤 갑작스런 다리의 통증과 저림으로 더 이상의 출근은 어려워졌어요. 저와 아빠는 빵을 그만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렸지만 엄마는 찾아주시는 손님이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라며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만들고 중간중간 꼭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조금 호전되는가 싶더니 완벽히 좋아지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빵을 만드시게 된 겁니다. 하루는 엄마가 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카페에 들르신다고 하셨어요. 만들어 놓은 쿠키를 대신 전해줄 겸 말이죠. 불현듯 남자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조금 있다가 엄마 카페로 오신다는데 와서 인사드릴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엄마 따로 뵙고 점수 따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래? 내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바로 내려갈게. 회의? 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오늘만 날인가 나중에 보면 되지. 아니야, 회의 금방 끝나. 안 그래도 예비 장모님 얼른 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알겠어. 엄마 도착하시면 문자 줄게. 엄마가 오신다는 소식에 남자친구는 회의 끝내고 카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보다 엄마가 더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연애하고 나서 얼마 뒤 아빠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요. 가뜩이나 엄마 빵을 가장 많이 좋아해줘서 늘 고마워했는데 마침 아빠 회사 직원이라고 하니 더 정감 갔나 봐요. 얼른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거기다 곧 정식으로 인사드린 뒤 결혼 준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일부러 겸사겸사 카페에 들리시는 듯 했어요. 엄마, 왔어? 병원에서 뭐래? 전보다 많이 나아졌대. 확실히 쉬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참, 그나저나 네 남자친구는 오늘 카페 하나? 우리 예비 사이가 좋아하는 쿠키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들린 건데 혹시라도 만날까 봐.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연락해뒀어. 곧 있으면 올 거야. 그래? 엄마 네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 신경 써서 입고 왔어. 정말? 그럼 예비 사이 겸 내 1호 팬이잖니. 마음 같아서는 더 일찍 만나고 싶었는데 다리 때문에 그러질 못했잖니. 그렇다고 집에 인사드리러 온다는 날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김에 밀린 일 다 처리하면 좋잖아. 그래서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네가 센스 있게 연락해놔서 얼른 만날 수 있겠네. 그런데 엄마 주책인가 보다. 첫사랑 만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떨리니? 엄마는 한껏 기대 부푼 표정으로 설레하셨어요. 제 남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엄마의 빵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1호 팬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출입구 쪽을 힐끔거리며 남자친구가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셨죠. 그렇게 한 30분 뒤 오매불만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많이 늦었지? 아, 미안해. 회의가 늦게 끝나서. 아니야, 괜찮아.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괜찮다니까. 이쪽으로 와. 인사해. 우리 엄마야. 엄마, 내 남자친구.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네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나 때문에 곤란한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 쓸 수 있어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나 영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랴 회의하랴 바쁜 거 잘 알고 있는데 뭐. 바쁜 사람 괜히 시간 뺏으면 안 되지. 오늘은 이렇게 얼굴 본 거로 위안 삼자고요.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 나눠요. 아, 그리고 내 1호 팬한테 주려고 쿠키 가져왔어요.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가서 동료들하고 같이 먹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포장된 쿠키를 전달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끌며 테이블 옆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쿠키를 건네는데 남자친구가 사색이 된 얼굴빛으로 엄마의 휠체어와 두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자기야, 뭐해? 안 받고. 좀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엄마의 휠체어를 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은 급속도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과 손은 갈 곳을 잃은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그저 많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우리 엄마 만난다고 많이 긴장했구나? 커피 한 잔 줄까? 자기가 좋아하는 화이트 모카로. 커피 나올 동안 앉아서 천천히 대화 나눠도 돼. 아니야, 나 들어가 봐야 해. 어? 1시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며. 갑자기 처리할 일이 떠올라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그럼 나 가볼게. 가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따가 연락할게. 바쁜 거 같은데 얼른 가봐요. 난 괜찮으니까.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는 여전히 사색 비친 얼굴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뛰어나갔어요. 엄마는 괜히 바쁜 사람 시간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저 카페 일을 하면서 틈틈이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녁이 다 되도록 연락 한 톡 없더라고요. 많이 바쁜가 싶어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평소보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남자친구 회사 및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기다렸죠. 한 40분 정도 기다렸을까? 남자친구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자기야! 급히 차에서 내려 남자친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를 보면 늘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는 어쩌고 왜 있어? 혹시 나 기다린 거야? 응, 연락이 한 통 없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 기다렸지. 내가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 못 봤어? 그 정도로 바빴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았어? 어?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참 이상하다. 아까부터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자기 엄마 보고 나서 표정 되게 이상했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연락했던 거고. 엄마도 괜히 바쁜 사람 시간 뺏은 거 아니까 걱정하시더라. 나도 그렇고. 그래서 기다린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말해줘.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네가 무슨 도움이 되는데? 뭐? 나도 어느 정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피한 건데 넌 그것도 모르고 굳이 내 앞에 나타나냐? 전화 안 받고 연락 안 하면 딱 답 나오잖아. 피하는 거라는 거. 날 왜 피해? 아니, 생각 정리할 시간이 왜 필요한데? 그걸 몰라서 물어? 진짜 이기적이네. 하긴, 그러니까 여태 숨겼겠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숨겼다고? 네 엄마한테 장애 있는 거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사귀는 내내 한 번을 안 보여주더라니 내가 미리 보여달라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상견례장에서 놀라 자빠졌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그럴 거고. 말이 나왔으니까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너 그동안 네 엄마 일부러 숨긴 거지? 장애 있는 거 알면 나랑 헤어질까 봐 숨긴 거잖아. 그동안 감쪽같이 속여놓고 막상 결혼하려니 이제야 밝힌다? 진짜 소름 끼친다. 난 네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저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 내가 뭘 속이고 숨겼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리해보면 내가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한 걸 숨겼다는 소리야? 아닌 척하지 마. 인체 보니 연기도 수준급이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주 대단하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맹세코 숨기거나 속인 적 없어. 내가 뭐하러 그걸 숨기겠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돈 때문에 숨겼겠지. 넌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이냐?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파혼해. 아니, 파혼이고 뭐고 할 것도 없겠다. 고작 결혼식장 예약한 게 다잖아? 그거 취소하고 깨끗하게 파혼하자. 정말 왜 이래?
그게 뭐 대단한 잘못이라고 파혼하자는 소리를 하는데. 네가 나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가 아빠 이야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너 장애 있는 엄마랑만 둘이 살지. 그래서 호구 같은 놈 하나 걸려라 한 거잖아. 네 엄마 평생 다리 못 쓰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돈 들어갈 일 한둘이겠어? 나한테 병원비며 뭐며 빌붙으려고 하는 개수작 누가 모를 것 같냐고. 사랑하면 다 감수해 줄 거로 생각했겠지. 천만에 난 그런 거 딱 싫어. 치가 떨리게 질색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물론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 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번 돈 네 엄마 병원비로 줄 생각은 없어. 부자처럼은 못 살아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어디 감히 나를 장애인의 장모 뒤치다꺼리 하는 놈으로 생각해? 카페 장사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여유는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완전 똥밟았잖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사람의 뺨을 때린 후였습니다. 네가 감히 날 쳐? 그래, 쳤다. 듣는 내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한 대 때렸어. 넌 맞아도 싸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알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더러워. 내가 어릴 때부터 너 같은 놈들 많이 상대해봤거든?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한 거로 놀리는 애들 가만 안 뒀어. 내 소중한 엄마니까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마저 엄마를 지켜야 할 줄은 몰랐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너 그저 그래. 별 볼 일 없어. 쥐뿔도 없으면서 못 뜯어먹을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빌붙니? 엄마랑 내가. 우리 가족이 무슨 거지인 줄 알아? 네가 몰라서 떠든 건 이해한다 쳐.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 날 오해할 수 있어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네가 이렇게 수준 낮은 놈인지도 모르고 엄마는 널 위해 손수 쿠키까지 가져다 주셨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자기 빵을 맛있게 먹어주는 너한테 고마워서. 그런 호의를 넌 거지같이 되갚아주는구나. 정확히 말하는데 엄마랑 나 너한테 빌붙으려는 마음 추호도 없어. 너 아니어도 우리 가족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그리고 파혼이하게 잘 꺼냈다. 네 입으로 먼저 나온 게 몹시 짜증났지만 그래도 잘 말했어. 결혼하기 전에 네가 어떤 놈인지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너 같은 놈을 믿고 결혼을 결심한 내가 미쳤던 거야. 그러고 보니 연기는 네가 했네. 정상인인 척.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내가 화내야 할 상황인데 왜 네가 난리야? 됐고 여기서 깔끔하게 파혼하자. 결혼식 위약금은 네가 내. 너 같은 쓰레기한테 속아서 결혼할 뻔했는데 그 정도는 네가 치러야지.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우리 엄마 장애인 아니야. 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뿐이야. 설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이 수준 낮은 놈아.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잔뜩 열받은 표정으로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지나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계속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별이 슬퍼서가 아니라 그런 놈을 믿고 결혼을 결심한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러워서요. 무엇보다 그런 남자를 사랑한 저 자신이 불쌍하고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말도 못할 정도로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를 지켜왔는데 이깟 걸로 제가 움츠러들 수 없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제대로 정 털리니까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수습할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게 그놈의 헤어진 다음 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빠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따가 우리 직원들 마실 커피랑 간식으로 먹을 빵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직원들한테 간식 좀 사주고 싶은데 네 카페에서 파는 빵이랑 커피 맛있다고 해서 말이야. 우리 직원이 사러 가면 좋은데 바로 회의 준비해야 해서 나갈 시간이 애매해. 그렇다고 배달해달라고? 우리 카페 배달 안 하는 거 알면서? 에이, 이럴 때 우리 딸 찬스 좀 쓰는 거지. 바쁠 텐데 미안해, 딸. 부탁 좀 할게. 직원들이 하나같이 네 엄마가 만든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팔아주고 싶어서 그래. 오늘 매장에 있는 빵 아빠가 다 살게. 알겠어, 그럼. 이따가 알바생 오면 빵이랑 커피 가지고 갈게. 오냐 고맙다. 참, 아빠 커피는 뭔지 알지? 당연히 알지.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갈게. 아빠의 부탁에 한운 수 없이 가지고 갈 빵과 커피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별 전 애인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전 예외입니다. 미련 1도 없어서 그런가? 만나거나 말거나 거리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와 엄마를 거지 취급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대표의 딸이라는 반전을 말입니다. 제대로 뒤통수 쳐줄 생각에 신이 나서 포장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알바생이 도착하자마자 카페를 부탁하고 부랴부랴 챙겨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빵하고 음료 배달 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었고 손에 든 빵과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빠 방으로 가려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는데 마침 저를 보고 있던 전 남자친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고 놀라서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안 되겠네 라는 표정으로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다짜고짜 손목을 잡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나! 나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뭘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랑 이야기를 왜 해? 잔말 말고 이거 놔? 그래,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자. 그래봤자 너만 손해보지. 네가 나한테 한 개수작 제대로 소문내줄게. 진짜 김칫국도 이렇게 잘 마시는 사람 어디 없을 거예요. 혼자 제대로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말에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어디 누가 개쪽당하는지 한번 보자 싶은 마음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이런 걸 한 치 앞 모른다고 하나 봐? 내가 장담 하나 할게.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엄청나게 후회할걸? 후회는 무슨. 굴한 척 헤어지길래 귀찮게 굴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 여기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배달을 와? 네 카페 배달 같은 거 안 하잖아. 그런데 굳이 내가 일하는 곳으로 배달을 왔다? 너 일부러 온 거지. 괜히 와서 나한테 질척거리려고. 막상 자존심 상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싶었겠지. 아마 후회했을 거야. 다 잡은 호구 같은 물고기 놓치기 싫으니까 말이야.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 사람 한참 잘못 봤어. 네가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질척거린다고 너 다시 받아주지 않아. 우린 어제부로 파혼했고 헤어졌다고. 완전 끝이야, 끝. 그러니까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남자는 질척거리는 여자 세상 진료해. 알아? 전 남자친구는 제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척거려도 온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 1도 없는데 혼자 오버해서 말하니까 듣는 내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가지가지 하네. 뭐? 이거 놔. 내 몸에 네 손 닿는 거 불쾌하니까. 그리고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 뭐 착각은 본인 자유인데 오해하지 말라고 친절히 말해주는 거야. 수준 낮은 놈한테 질척거릴 만큼 내가 그리 한가하지 않거든? 비켜. 나 만날 사람 있으니까. 네가 나 말고 만날 사람이 어디 있는데. 괜히 객기 부리지 마. 여기까지 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어디서 자꾸 자존심을 부려? 이 꽃뱀 같은 게. 저는 전 남자친구를 지나쳐 아빠가 계신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게 주접을 떨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대로 넘어버렸어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꽃뱀 취급하더군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 열이 확 받았고 있는 이껏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뭐 꽃뱀?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한 게 너랑 뭔 상관이라고 호들갑이야? 내가 너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빌든? 아니면 우리 엄마 좀 모셔달라고 부탁했어? 나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저 소개해준 게 다고. 너 혼자 소설 쓰고 북치고 장구치더니 이젠 하다하다 날 꽃뱀 취급해? 넌 장애 있는 사람의 자식은 다 꽃뱀이라고 생각하나 봐. 내가 진짜 돈이라도 뜯어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너 내가 명예훼손죄를 고소할 거야. 감히 날 꽃뱀 취급해? 그리고 내가 말했지? 너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 아니라고. 지금부터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아빠가 부탁한 커피를 챙겨서 아빠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 말했죠. 아빠 나왔어. 여기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 그래. 직원들 커피하고 빵도 다 가져온 거지? 응, 다 포장해서 가져왔어. 그래, 결제는 이 카드로 해줘. 그런데 아빠는 제 뒤에서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전 남자친구를 힐끔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딸인 거 오픈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너무 크게 아빠라고 부른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남자친구한테는 미리 말한 거니? 아니,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숨길 마음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빠도 더 이상 비밀 안 지켜도 돼. 이 카드로 결제할 테니까 이따가 직원 한 명 보내서 영수증 챙겨가. 그럼 난 가볼게. 이따가 집에서 봐, 아빠. 아빠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챙겨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놀라서 굳어있는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요. 주변에 구경하며 서 있던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카페 사장님 대표님 딸이었어? 대박. 이게 무슨 일이라니? 김대리랑 대표님 딸 사귀었나 봐. 근데 대리님 표정 왜 저래? 설마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것도 모르고 꽃뱀이란 거야? 대박이다 진짜. 전 남자친구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초조하게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쳐가는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진짜 지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무진장 쪽팔렸을 겁니다. 저는 가소롭다는 미소를 한번 쥐어주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급하게 뛰어온 전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 대표님이 정말 아빠야?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그것도 속였다고 난리치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한테 굳이 말할 이유가 뭐 있니? 일부러 속일 생각은 없었어. 처음에는 이 건물에 아빠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사무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아닌 줄 알았거든? 그러다 정식으로 사귀고 나서 아빠 회사 직원이라는 거 알게 됐어.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오해할 일 안 생기잖아. 무슨 오해? 내가 꽃뱀이라는 오해? 다리 불편한 엄마 보여준 게 다인데 꽃뱀이라 치부한 네 잘못이지. 그리고 아빠 회사 직원인 거 알았다고 해서 내가 왜 말해줘야 하니? 너랑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섣불리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고백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말하려 했는데 하늘이 도운 것 같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엄마를 통해서 네 본 모습을 보여줬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 아무튼 난 너 같은 질척거리면서 매달릴 마음은 없으니까 앞으로 김칫국 그만 마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너 같은 놈이랑 사귀는 거 너무 쪽팔리거든. 전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미련 없다는 표정으로 쿨하게 카페로 돌아갔고 그 김칫국 놈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며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우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문자랑 전화로 잘못했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내가 너무 앞서서 생각한 것 같다고 기회를 달라고 떠들어댔는데 무시로 일관했더니 주문하면서 괜히 슬쩍 말을 걸더라고요. 하도 귀찮게 굴어서 손님 가려받아야겠다 싶어 카페 앞에 떡하니 출입금지라고 이름 써서 붙여놨네요. 그 이유도 간략하게 써서 말이죠. 그랬더니 지도 쪽팔린 건 아는지 황급히 그 종이를 떼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엄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 같아 한동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안타까워하며 노발대발하셨죠. 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고 아빠의 눈치를 견디지 못한 전 남자친구는 결국 그만뒀습니다. 아빠가 딱히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발 저렸나 봐요. 당분간은 카페 일에만 몰두하고 엄마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이번 일로 엄마가 다시 의기소침해 지셔서 걱정이에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